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산업혁명과 인구 변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베이비붐 세대와 인구 파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사망률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1910년 이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률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에 들어와서입니다. 즉, 1960년대부터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출산율 변천의 시대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출산율이 하락으로 반전하는 1960년 전후 시기에 매우 높은 출산율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 높은 출산율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통상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그 이전 세대보다 세대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들은 전 세대보다 더 많은 학교,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주택을 요구하였습니다. 즉,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이 근대적 경제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직면하게 되었던 취약 문제, 취업 문제, 주택 문제 등이 현지화되면서 이 문제들에 대한 한국 나름의 해법을 모색하게 만들었던 세대이기도 합니다. 1945년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 공간에서 한국인들의 다양한 열망이 표출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초등학교 의무 교육의 실시였습니다. 1948년 재헌헌법은 이와 같은 열망을 수용하여 초등학교 의무 교육이 헌법적 가치임을 선언하였으며 1949년에는 완성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1950년 6월 1일자로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물론 바로 얼마 후에 전쟁이 발발하였기 때문에 제대로 진척되지는 못하였지만 1954년에는 다시 의무교육 6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초등학교 의무교육 체계가 완성되어 갔습니다. 의무교육 체계 하에서 초등학교 학령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규모는 학력 아동의 변동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되어야 했습니다. 의무교육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력 아동에 대한 예측과 그에 대응한 초등학교 규모 조정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했으므로 학령 아동의 규모 예측은 국가의 중요한 통계적 업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학령 아동의 단기적인 예측은 0세부터 5세 아동의 규모로부터 알 수 있지만 장기적인 변동을 알기 위해서는 가임 여성의 규모와 합계 출산율의 예측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에서 1963년생을 의미하는데 1955년생이 학령 아동이 된 것은 1961년이었습니다. 사실 박정희 정부에게 주어진 최초의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베이비붐 세대에게 의무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초등학교 시설을 대폭 늘리는 것이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학령 아동의 규모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는 초등학교의 대대적인 증설과 가족계획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점차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취업 전선으로 들어섭니다. 이 시기에는 경제활동 인구를 14세 이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프에서는 14세 인구주의를 제시하였습니다. 1955년생이 14세가 된 것은 1969년이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취업 전선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취업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조사나 경제활동 인구 조사와 같은 통계 체계가 필요할 터인데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1958년부터 노동력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1962년부터는 표본조사 방법을 대폭 개선한 경제활동 인구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인구 파동의 규모와 형태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인구를 보면 1956년에 6세 인구는 54만
2,803명이었는데 1966년에는 6세 인구는 99만 2,599명으로 10년 만에 82.9%가 늘었습니다. 취업전선 진입 인구를 보면 1964년에 14세 인구는 53만 3,322명이었는데 1974년에는 96만 3,022명으로 10년 만에 80.6%가 늘었습니다. 참고로 결혼 적령기이자 주저축 세대로 진입하는 25세 인구를 보면 1975년에는 49만 7,659명이었는데 1985년에는 87만 2,692명으로 10년 만에 75.4%가 늘었습니다. 이와 같은 폭발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그 변동을 미연에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으면 교육대란, 취업대란, 주택대란과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취업연령에 돌입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후속 세대는 출산율 변천에 의해 세대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생산 인구 비중이 늘어나는 인구 보너스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신규 취업 인구 폭발적인 증가는 부양 인구 비율 감소라는 인구 보너스를 의미하였는데 이 인구 보너스는 잠재적인 인구 보너스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생산 인구로 활용하여야 잠재적인 인구 보너스는 실질적인 인구 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위기이자 기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베이비붐 세대에 의해 현재화된 취업 문제와 주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체계가 만들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